준비한 내용은 간단하게 언리얼 에디터 다루는 형태를 잠깐 다뤄볼 거고요. 여기서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까지만 다뤄볼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그 다음에 이 에디터 다룬 다음에 이거 가지고 여기 다루기에는 레벨 디자인이라는 형태를 조금 배우게 될 거예요. 어떻게 뭐 해야 되는지 이런 몇 가지 이런 거 살짝만 다루고요. 그 다음에 언리얼을 다룰 때 튜토리얼 보거나 이런 것도 다 쉬우신데 그 다음 스텝들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이 언리얼이 정말 많은 튜토리얼도 제공하지만 그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그런 스텝을 밟아가는 과정으로 진행할 텐데요. 첫 번째는 이거 하면서 블루프린트라는 내용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할 거고요. 블루프린트라는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할 거고 요거 얘기하면서 그럼 실제 개발을 할 때 얘는 비주얼 스크립팅이라고 하는 요소로 사용하는데 그럼 요거만으로 다 할 수 있냐?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실제로 작업하려면 어떤 식으로 작업해야 되는지 사실은 얘가 비중이 꽤 많이 들어가요. 실제 난이도 있는 좀 규모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려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까지도 서로가 돼야 되는지 오늘 시간상 얘까지 다루기는 어렵고요. 얘에 대한 기본이랑 그 다음에 얘하고 어떻게 서로가 상호 협력해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을 좀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얘기하면서 간단하게 이제 저희가 데모 하나 만들어 볼게요. 데모 하나 만들어 보면서 이 데모를 가지고 얘를 어떻게 응용하는지 그 다음에 언리얼에서 입력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얘네들이 어떤 구조로 어떤 하이라키로 잡혀 있어서 콘텐츠를 개발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구조에 대한 것도 간단하게 얘기하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3시간, 4시간밖에 안 돼서 진행하면서 그 다음 내용은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또 링크 공유 드리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1000페이지짜리에서는 설계 부분도 굉장히 많이 다루고요. 실제 제가 책 같은 것도 많이 찾아보니까 다들 대다수가 매뉴얼만 나와 있고 튜토리얼도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개발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많이 다뤄놓은 게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다 다루기는 뭐 하고 해서 이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언리얼 다루기, 여기 에디터 다루기에 앞서서 첫 번째로 이제 개발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지 얘가 직군들끼리 어떤 식으로 협업해가지고 해야 되는지 그렇죠? 그 다음에 협업 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힘차게 박수 한번 치면서 아침이니까 시작을 해볼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제가 비수기라 그 12월까지는 제가 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도와드려요. 네. 학생들이나 이런 쪽 학교나 방학 전에는 이렇게 하다가 12월부터는 제가 그때부터 시간이 좀 나가지고 12월부터 3월까지는 기업들 트레이닝, 엔지니어들 트레이닝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KT도 그렇고 뭐 이마트도 그렇고 여기저기에서 요즘에 그 메타버스 프로젝트를 내부적으로 진행하는 것들 기업들 위주로 많이들 진행하세요. 그래서 어, 기업들 트레이닝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요즘에 그 VR A 할 때하고는 분위기가 조금 다른 건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엔 뭐 정부 주도에서 많이 진행했던 VR AR 산업 쪽은 그랬다면 요즘엔 기업들이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진행하세요. 특히나 최근에는 헬스케어 쪽도 내부적으로 팀 꾸려가지고 헬스케어 이제 원격 진료나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어떻게 이머시브하게 이런 그 원격 진료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할까라는 구조에서 아예 컨소 맺어가지고 그 헬스케어 쪽 큰 업체들끼리 팀을 꾸려가지고 하시려고 해서 그쪽도 제가 좀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 요즘 분위기는 기업들이 메타버스 쪽을 하는데 매출은 나나? 그걸까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업들이 가야 되는 분위기 중에 이렇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줌 하면서 제가 참가자랑 목록이랑 그 다음에 채팅창을 열어놨으니까요. 하시면서 필요하신 것들 저한테
질문을 꼭 그렇게 남겨주시고 잘 못 들으셨으면 말씀 주세요. 자, 먼저 개발 방법론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물론 제가 개발 방법론 굉장히 거창하게 많이 하는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언리얼은 일단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만 잠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 요즘에 엔진, 게임 엔진, 유니티뿐만 아니라 언리얼 이런 엔진들이 차용하고 있는 구조인데요. 어떤 컴포넌트 기반 방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레고 블록이에요. 레고 아시죠? 레고. 네. 이 레고 블록에 레고 박스를 하나 저희가 마트 같은 데서 샀다고 치죠. 여기가 공항이에요. 만약에 공항. 이런 공항에 관련된 레고 블록을 레고 박스를 하나 샀어요. 제품을 하나 사면 요거 박스를 탁 개봉을 하잖아요. 박스를 개봉을 해서 우르르 쏟아보면 레고 블록들이 들어있죠. 그렇죠? 레고 블록만 봐서는 이게 뭔가 싶죠. 근데 이 레고 블록들은 색깔도 다르고요. 모양도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 레고 블록을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차곡차곡 어떻게 하죠? 조립을 하죠. 얘네들 하나 둘 다 조립을 해서 어떤 게 만들어지냐면 이런 형태의 물체가 하나 만들어져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레고 블록을 조립하면 이런 물체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물체들을 우리가 원하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다가 이렇게 가져다 놓죠. 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이렇게 장소에다가 가져다 놓게 돼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 장소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이 공항이라는 주제로 보면 이 공항은 장소가 여러 개가 있죠. 어떤 분들한테 여쭤보면 공항하면 어떤 장소가 생각나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떤 게 생각나세요? 굳이 공항 했는데 뭐 화장실. 굳이 공항까지 가서 화장실을 가야 그렇죠. 화장실 가야지. 화장실 그렇죠. 이런 거 생각나고. 그랬더니 뭐 관제탑 그쵸 관제탑 또 뭐 활주로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항을 가는 이유는 왜죠? 홀 그쵸 홀도 있고. 그쵸? 최근에 그 이제 코로나 좀 많이 풀었죠. 여행도 풀면서 여러분들의 공항에 달려가기 시작하십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 아침에 공항이 아닌 사무실이나 이 집에서 이렇게 가고 계시지만 어디로 공항을 가는 이유, 해외여행을 가는 이유, 면세점에 가려고 우리 그쵸? 면세점에 일찍 가가지고 여기 한 바퀴씩 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담배 피시는 분들은 왜 가죠? 해외여행을? 담배 사러 가는 거죠. 담배 사러 간다. 그렇죠? 담배 사러 면세점 가시고. 네. 그렇죠?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의 이런 장소들이 있어요. 그 장소들이 몇 개씩 이렇게 뭉쳐가지고 우리가 최고 만들고 싶은 이렇게 레고 블록 공항이라는 요 주제가 레고 블록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식이에요. 그렇죠? 이게 레고 블록의 레고에서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파이프라인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언리얼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마찬가지로 요즘에 게임 엔진들이 가지고 있는 개발 방법론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하냐 바로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개발해요. 자, 주요 용어를 하나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레고 블록을 언리얼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컴포넌트라고 하고요. 그렇죠? 컴포넌트라고 합니다. 이 레고 블록 컴포넌트를 차곡차곡 조립을 해요. 그렇죠? 물론 여러분들이 직접 레고 블록을 만드실 수도 있겠지만 어디에서 구매해서 사다가도 여기 박스에 있는 거 여러분들이 만든 거 아니잖아. 그렇죠? 네. 어디선가 제조사에서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혹은 피규어처럼 누군가 덕후 같은 사람이 레고 블록 그거에 맞춰서 다 만들 수도 있어요. 자체 제작할 수도 있고. 그렇죠? 내가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곳에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레고 블록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차곡차곡 조립을 하죠. 그럼 조립하면 이런 물체가 나오는데 얘는 이런 가상 공간에서 움직이는 행동을 하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액터라고 합니다. 액터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액터들이 어떤 특정한 공간에
배치가 되죠. 그렇죠? 이런 장소, 이런 공간을 우리 3D에서는 월드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언리얼에서는 이렇게 배치되는 이런 공간을 레벨이라고 해요. 유니티에서는 뭐 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뭐 혼용해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걸 쓰셔도 상관없으니까요. 가상 공간, 가상 세계라는 월드라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렇게 배치되는 이런 형태들을 뭐 장소 이런 것들을 레벨이나 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공항이라는 레고 블록의 최종 이런 결과물의 목표는요. 우리 프로젝트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해보면 레고 블록을 차곡차곡 조립하는 거를 우리 컴포넌트라고 하고요. 이 컴포넌트는 자기만의 다 역할들이 있어요. 그 역할을 가진 컴포넌트를 하나씩 하나씩 조립해서 이 가상 세계를 띄워놓을 수 있는 액터라는 애를 하나 만들고요. 그런 액터들이 여러 개가 가상 공간에 올라가고요. 그 가상 공간을 저는 레벨, 뭐 씬, 월드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가상 공간이 하나가 아니죠. 레벨이 장소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장소들이죠. 그 여러 개의 장소들을 다 모아가지고 만들어내면 걔가 뭐라고요? 조립을 하면 프로젝트가 되는 거예요. 구조가 이해가시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만들고 싶은 이 프로젝트가 있으려면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에 프로젝트가 있다고 치는 거죠. 이 프로젝트에는 장소가 필요하고요. 이렇게 장소. 이 장소를 저희는 레벨이라고 놓을게요. 장소가 필요하고 이 장소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이 장소 안에는 액터라는 애가 배치가 돼요. 액터라는 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액터에는 컴포넌트들이 이렇게 여러 개의 컴포넌트들로 레고 블록들로 얘가 만들어져서 조립이 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몇 개? 얘는 이 공간에 여러 개의 액터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레벨은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의 레벨들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컴포넌트와 3D 오브젝트는 혹시 어떻게 다를까요? 같은 개념이죠. 좀 이따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3D 오브젝트라는 개념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확장해서 보셔야 되는 게 3D 오브젝트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떤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D 모델링 데이터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죠? 얘가 그냥 데이터 수준이다라고 하면 어떤 물체를 이루고 있는 외관을 꾸미기 위한 컴포넌트가 하나 될 수 있고요. 그렇죠? 외관을 꾸미기 위한 컴포넌트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의 요소를 만들기 위해.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D 오브젝트를 가상 공간 안에 올라가는 어떤 그냥 물체로 본다. 그럼 걔는 액터인 거죠. 이해하셨죠? 데이터로 보느냐, 그 다음에 어떤 특정 공간에 올라가는 물체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개념이 좀 다른 거예요. 그죠? 좋습니다. 이게 언열에서 어떤 컨텐츠를 만든다는 건 결국에 뭐 하는 거예요? 레고 블록을 조립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레고 블록들은 요즘의 트렌드가 어떻게 내가 혼자 다 만드는 레고 블록이 아니라 뭐 팀원들끼리 만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팀원들끼리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요즘엔 잘 만든 것들을 구매해서 그 내가 돈 주고 사서 구매하는 이런 형태예요. 옛날에 여러분들 휴대폰을 예를 들면 어땠어요? 예전에 우리는 피처폰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렇게 딱 접히는 요즘에는 플립하고 비슷해가지고 이런 형태의 피처폰이 있다면 이런 피처폰이 있을 때 얘네들은 옛날에는 제조사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는 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넣어줬어요. 그렇죠? 요즘엔 스마트폰에서는 어떻죠? 스토어에서 내려받아서 필요한 앱들은 내려받아서 설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장폰으로 만들어내더라도 우리는 필요한 어플들을 설치를 해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최신 트렌드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스토어에서 이 게임을 개발하든 일반적인 어떤 메타버스 콘텐츠를 개발을 하든
VR 콘텐츠를 개발하든 아니면 뭐 실감형 콘텐츠를 개발하든 요즘에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게 되게 재밌게 흘러가는 게 이 스토어에서 필요한 기술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아까 뭐 3D 모델링 데이터라든가 뭐 하다못해 스크립트까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구매를 하는 형태죠. 구매를 해서 요거 사가지고 만들어내는 형태예요. 어? 그냥 일반 큰 회사에서도 이렇게 하나요? 네, 그렇게 해요. 먼저 기획서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요구사항 분석을 먼저 쫙 한 다음에 이게 스토어에서 먼저 이미 마련되어 있는 것들을 싹 리서치하고요. 이미 있으면 가져다가 현질에서 사는 게 훨씬 더 장점이죠. 뭐 구현하는데 그 기능을 구현하는데 2달 걸린다. 그랬더니 만약에 GIS 데이터, 지리 데이터 같은 것들 이용해가지고 해양 시뮬레이션을 하나 하려고 한다라고 봤을 때 그렇죠? 이렇게 꾸미려고 했을 때, 이거 GIS를 내가 그 데이터를 꾸며가지고 막 이렇게 만들려고 해요. 그럼 이거 구현하는데 만약에 그래 2달 걸렸다. 그러면 인건비하고 시간, 이 모든 게 회사에서는 프로젝트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스토어에 갔더니 이게 한 10만 원에 팔아요. 그러면 2달을 소모해서 요거를 구현하는 것보다 요거 질러서 요거 해서 컨텐츠를 조금 더 사용자들한테 다가갈 수 있게 컨텐츠에다가 힘쓰는 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겠죠.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스토어에서 구매하는 형태고요. 언리얼에서는 마켓플레이스가 있습니다. 시장이 있어요. 이 마켓플레이스에서 여러 가지 이런 필요한 이런 요소들을 판매해요. 걔네들을 우리는 에셋이라고 얘기하고요. 요즘에 언리얼뿐만 아니라 유니티에서도 에셋 스토어라는 게 있고요. 언리얼은 마켓플레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뭐 요즘 여러분들 애니메이션 같은 거 작업을 하다 보면 어도비에서 제공하는 믹사모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픽 쪽으로 조금 더 리얼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하려면 서브스턴스라는 것들을 쓰게 되는데요. 서브스턴스 요즘에 아트 쪽에서 많이 쓰게 돼요. 그것들도 거기에서 제공하는 에셋 판매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외에도 구글 링크를 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요즘에 이런 스토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내가 모든 걸 다 만든다보다는 요즘에는 이런 추세로 가고 있다. 그래서 언리얼에서는 이런 흐름,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고 요 컴포넌트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스토어라는 곳에서 구매해서 만들기도 하고 직접 제작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됩니다. 물론 언리얼에서 제작해서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침부터 다들 고생하시는데 어떻게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여러분들 설명드리는 개념에서 한 번씩 따라와서 가볍게 들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직군간 업무 협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마 여기에는 1인 개발도 있고 회사에서도 있고 그 다음에 연구소나 이런 쪽에서도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계실 거예요. 제가 많이 기업들을 돌아다니면서 요즘에 최근에 저한테 이런 의뢰가 많이 들어와요. 기업들이 우리 전체 개발팀을 우리가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교육만 받겠다.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프로젝트 다 쉬고 교육만 받겠다. 무엇을 할 거냐? 우리 내부 직원들이 다 유니티만 사용할 수 있는데 한 달 동안 이들을 언리얼로 만들어 달라. 이 언리얼 개발자로 만들어 달라. 요즘에 저한테 이 의뢰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언리얼로 전환하려고 하시는 업체들이 꽤 많이 있으세요. 개발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렇다면 콘텐츠를 개발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네네네네. 어, 콘텐츠를 개발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나 혼자 개발하는 프로젝트는 거의 힘들죠. 그렇죠? 1인 개발 시대라고 하지만 결국엔 누군가가 나를 같이 협업해서 작업을 해야 될게요. 그래서 이유는 여러 가지 있죠. 대기업들은 아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점유율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전 세계에 여러 가지 엔진들이 있겠지만 일단 유니티를 무시할 수가 없을 거예요. 어, 요즘에 그러더라고요. 정부 쪽에서 유니티를 좀 많이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유니티로 해. 무슨 메타버스 하면 요즘에 갑자기 유니티로 해줘. 막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왜요? 얘가 메타버스 대장주니까. 이런 대장주 얘기를 하죠. 저도 유니티 출신이긴 하지만 대장주니까 유니티로 왜 예전에는 유니티로 하면 왜 외산을 써? 국산 써? 뭐 이런 것들 얘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야 아니야 유니티 써. 이걸로 갑자기 바뀌었어요. 이유는 대장주니까 그것도 있고 이 유니티에서 제공 어떤 전략적인 것도 있고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그 메타버스로 제일 유명한 건 요즘에 최근에 뭐가 있죠? 우리나라 하면 결국엔 제페토죠. 제페토라는 게 있는데 얘가 이걸로 만들어지니까 이런 형태가 있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업체들 입장에서는 되게 조금 퀄리티 놓고 점점 퀄리티를 많이 추구하려고 하는 시장에서 보면 조금씩 달라져요. 실제로 메타버스라는 키워드가 요즘에 화두인데 메타버스 사례를 들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포트나이트예요. 뭐 BTS가 거기서 했다 뭐 했다. 포트나이트는 어디가 만들었죠? 포트나이트는 결국은 에픽게임스 언리얼에서 만든 거죠. 그래서 네, 맞아요. 에픽게임즈에서 언리얼을 만든 거니까 결국에는 자, 뭐 유니티로 모든 게 다 흘러가진 않아요. 자, 그런데 일단 유니티하고 언리얼을 잠깐 비교해서 잠깐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요? 왜 유니티를 쓰고 왜 언리얼을 쓰느냐? 일단 그리고 프로젝트를 할 때 얘를 선택해야 될지 얘를 선택해야 될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그죠? 노래도 있죠. 선택의 기로에 서서 그죠? 선택이 맞나요? 네. 자,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되는가? 저는 아주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얘도 다녀봤고 얘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얘는 브랜드로 치면 얘도 브랜드로 칠 수 있고요. 약간 우리가 흔히 아는 브랜드로 쳐볼게요. 언리얼은 요즘에 다시 또 많이 가서 구매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뭐 봤을 때 우리 뭐 한일 감정 이런 거 빼고요. 대중적인 브랜드 있고 그 다음에 명품 브랜드 있다고 칠게요. 누가 명품인지는 좀 보시기로 하고요. 저는 언리얼은 개발자들 사이에서 명품이라고 약간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명품. 자, 명품을 치면 대표적인 브랜드 뭐가 생각이 나시죠? 요즘에 샤넬 대 에르메스 뭐 이런 것들 얘기 나오는데 저는 사실은 어 프라다만 명품인 줄 알았어요. 나는 그런 거 잘 몰라. 프라다가 명품이구나 했는데 그 위에 여러 가지들이 있다는 건 몰랐는데 어쨌든 요즘에 프라다 이런 것도 있죠. 악마는 뭐를 입으니까? 프라다를 입으니까. 그래서 명품하면 이렇게 생각나죠. 자, 프라다 매장을 한번 갔다고 칠게요. 명품 매장, 에르메스든 뭐든 갔다고 칠게요. 자, 언리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명품으로 프라다 이런 명품이라고 에르메스, 뭐 샤넬 이런 명품이라고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얘기해요. 자, 명품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첫 번째 드는 나의 감정, 여러분의 감정 뭐예요? 갖고 싶다. 너란 녀석 갖고 싶다. 그죠? 갖고 싶다. 그죠? 이런 거 하나 있고요. 또 이쁘다. 고급 고급지다. 이쁘다보다는 고급지다. 얘네들은 어때요? 가방 하나가 이렇게 DP가 돼 있어도 조명은 어때요? 그 있잖아요. 은은한 주황색 톤의 조명으로 짠! 그래서 이쁘게 배치해 놓죠. 그죠? 이런 형태들로 얘는 DP부터 달라요. 퀄리티가 어때요? 고가 느낌이 나게끔 만들어져 있죠. 반짝반짝. 이렇게 반짝반짝 만들어져 있는 게 이게 바로 명품이라는 애. 중요한 건 뭐라고요? 고가예요. 비싸다. 그렇죠? 근데 어때요? 그걸 두르는 순간 퀄리티는 보장하죠. 이런 게 언리얼이에요. 다음 저희가 가방을 1,000만 원짜리를 하나 들었다고 칠게요. 1,000만 원짜리를 들었는데 내가 걸치고 있는 옷은 대중적인 브랜드. 제가 I say hey 하면 여러분들 you say ho 하시는 거예요. hey
그렇죠. 마스크 끼니까 이게 잘 안 보이네. 자, 화영님 감사. 자, 어때요? I say hey, you say ho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제가 앞에 서두를 던지면 여러분들 뒤에서 ho 해주시면 돼요. 아시죠? 자, 유니티라는 애가 갖고 있는 브랜드는 이렇습니다. 유니, 이 소리가 안 들리니까 자, 유니 하면 여러분들 댓글창에라도 채팅창에라도 남겨주세요. 유니? 무슨 브랜드? 유니? 깝깝해. 자, 채팅이라도 활용해 주세요. 네, 그래야지 혼자 안 하는 게 되잖아. 자, 유니? 클로. 그쵸. 얘는 유니클로라는 유니? 뭐요? 클로. 대중적인 브랜드. 자, 브랜드의 느낌으로서 두 제품이 어떠한 포지셔닝을 하려고 하는지 구분이 좀 되시나요? 자, 여러분들 명품 가방을 들었어요. 근데 몸에 걸친 건 하다못해 안에 추울 때 입는 히트텍이라도 뭐가 돼요? 유니클로가 되죠. 대중적인 브랜드. 그래서 얘는 점유율은 굉장히 높아요. 50%막 이렇게 빵빵 올라가죠. 언니얼은 점유율은 얘보다 당연히 낮죠. 아무나 다 요즘에 뭐 3초백, 뭐 10초백 이렇게 가져가지만 모든 걸 다 갖고 싶다고 다 가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워낙 비싸니까. 그러다 보니 얘는 점유율은 좀 떨어져요. 그렇죠? 하지만 어떤 마켓을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점유율이 얘가 50%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고가 마켓에서는 얘가 절대적일 거고요. 전체 대중적인 브랜드에서는 어디? 유니티라는 애가 되게 돼요. 그래서 기업들이 개발자들을 충원하려고 할 때 유니클로니까 어때요? 이쪽에 굉장히 많겠죠. 이쪽에 유저들이 굉장히 사용자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고가를 정말 기업들은 어때요? 요즘 트렌드에 OTT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국내에서는 스위트홈, 요즘에 뭐 스타워즈 시리즈들도 많이 고가로 나오는데 얘네들은 뭘로 만드느냐? 바로 언리얼로 만들어요. 왜? 이쁘니까. 이 고가가 이뻐 보이고 비싸 보이고 얘 진짜 갖고 싶게 만든 게 그거니까. 그래서 그러면 기업들이 대기업들은 당연히 우린 대기업이니까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지 대기업인 거고요. 그래서 대기업들은 요즘에 언리얼 프로젝트 비중 엄청 많이 늘렸고요. 네, 엄청 많이 늘렸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은 그러면 왜 언리얼 쪽으로 넘어가고 싶으냐? 최근에 아프리카 TV 뭐 이런 데들도 저한테 내부적으로 그쪽으로 아프리카 TV도 하려고 저한테 요청이 오고 그런 것들 되게 많아요. 왜 언리얼 쪽으로 그럼 넘어오려고 하느냐? 그들은 어때요? 단기간에 우리 회사의 가치를 어떻게 올리고 싶어요? 갖고 싶게 올리고 싶죠. 그렇죠. 너도 나도 다 하고 있는 여기에서는 내가 별이 되기는 어렵죠. 한정판 이 정도 급으로 갈아 넣어야지 만들 수 있는 이 정도 형태인데 어때요? 우리 회사의 가치가 어느 정도로 넘어가고 싶어요? 이쪽 단계로 넘어가고 싶죠. 자, 메타버스. 여러분들이 포트나이트라는 거, 그 다음에 메타휴먼 크리에이터라는 거 있을 거예요. 언리얼에서도. 언리얼에서 메타휴먼 크리에이터를 잠깐 보면 잠깐 볼까요? 언리얼에서 메타휴먼 크리에이터 이미지만 잠깐 보세요. 자, 이게 언리얼에서 제공하고 있는 메타휴먼 크리에이터예요. 이런 것도 이용해서 여기서 우리가 흔히 아바타 만들듯이 제공을 합니다. 이거 언리얼에다가 가져다가 그대로 쓸 수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요즘에 완전 장난 아니야. 이런 형태의 그 캐릭터들 만들어서 여러분들 가상인간으로 해가지고 광고나 여기저기 많이 쓰려고 하죠. 이것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언리얼에서. 이게 메타휴먼 크리에이터예요. 이게 아바타를 만들 때 이렇게 한다면 유니티로 만들어진 제페토라는 걸 잠깐 보면 아바타 만들기 짜잔 형태가 다르죠. 두 엔진이 어떤 것들을 지향하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유니티 언리얼은 약간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중적인 브랜드로 해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려고 할 때 빠르게 얘도 스토어가 있고 특히나 얘 같은 경우는 스토어가 정말 장점이에요. 그랬을 때 빠르게 만들고 누구나 할 수 있게 하려면 이쪽에서 모바일에서 접근. 근데 모바일도 아까 시장이 좀 다르다고 했잖아요. 내가 타겟하는 시장이 어떤 만약에 홍보용으로 해서 빠르게 어디에 하고 그다음에 요즘에 스마트폰들 좋은 거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최고급 이런 약간 최신형 휴대폰,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다가 대응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유니티도 좋겠지만 언리얼로 사용하면 얘는 더 좋은 타겟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요즘에 5G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는데 요즘엔 많이 사그라드는 것 같지만 이 5G가 점점 보급률이 올라가잖아요.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네트워크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전 세계 기업들이 결과적으로 MS 주가가 왜 이렇게 뛰죠? 애저라는 요 클라우드 기반으로 점차 얘네들의 MS가 모든 전략을 클라우드로 다 수정을 하죠. 그러면서 MS 주가가 막 올라가잖아요. 얘하고 AWS 이런 형태의 클라우드 기반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클라우드 쪽으로 점점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추세에 맞춰서 뭐 구글도 있고요. 추세에 맞춰서 어떤 이런 콘텐츠들을 소비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회사들, 요즘 회사들이 MS가 요즘에 대표적으로 구독이랑 서브스크립션, 이 구독 모델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다운로드 받아서 내가 돈 주고 패키지를 사는 형태가 아니라 월 얼마를 내면은 내가 여기에 있는 것들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다음 어도비도 클라우드 형태로 하고. 그래서 요즘에 스트리밍 서비스라는 걸 많이 이용을 해요. 하려고 하고 있어요. 만들고 있어요. 스트리밍. 결과적으로 이 홈페이지, 이들이 제공하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이 홈페이지에 가보면 어떤 키워드들이 적혀져 있냐면 다운로드 your PC. 앱이 아니라요. PC를 다운로드 받는 거죠. 왜? 휴대폰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단말기는 저사양이더라도 5G이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할 수 있죠. 바로 어떻게 원격으로 고사양의 PC를 우리가 우리한테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생각해 보시면 고사양의 PC급을 돌릴 수 있는데 내 휴대폰에서 PC급의 최신 PC급의 이 사양을 돌릴 수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아기자기한 것들도 컨셉이 좋을 수 있어요. 그건 컨셉에 따라서. 근데 고퀄리티 아예 인간인데 인간 아바타 형태인데 아까 메타휴먼 크리에이터처럼 정말 현실 같은 그런 콘텐츠들을 내가 소모하고 싶을 수도 있고요. 특히나 요즘에 VR 여기에서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현실화 시킬 것인가 하는데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조금 더 이렇게 진화가 된다면 완전 더 현실적인 형태로 스트리밍 서비스로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럴 때 완전 가상 같은 느낌의 유니티도 물론 현실스럽게 다 꾸밀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엔진이 추구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 언리얼은 어때요? 완전히 더 그쪽이고 그쪽에 대한 투자가 어마어마합니다. 두 개가 차지하고 있는 게 달라요. 그랬을 때 언리얼이 가고 있는 포지션이 하고 있는 분야에서의 스마트폰이든 VR이든 이런 쪽에서 언리얼이 추구하는 시장에서는 걔가 점유율이 절대적일 거고요. 근데 이거는 뭐 중국에서도 어디에서도 뭐 동남아시아에서도 어디서도 다 우르르 다 대응하게 하고 싶어. 누구나 할머니 할아버지 폰이 뭐 나쁘다는 건 아니고 보통 어 많은 기능들을 다룰 수 없으니까 다루기 많이 불편하시니까 우리가 흔히 기본 기능만 되는 것도 많이 드리잖아요. 만약에 그런 곳에서도 다 하고 싶어. 애기들에서도 다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그런 쪽에서는 유니티. 특히나 와이어리스 있죠. 와이어리스 같은 경우에는 언리얼이 들어가기에는 아직까지 굉장히 무거운 시장입니다. 거기는 언리얼이 들어가기 너무 무거운 시장입니다. 그런 데는 유니티가 좀 더 장점이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오큘러스 퀘스트 같은 거 있잖아요. VR 뭐. 자, 그런 것들을 타겟팅할 때 그 회사들은 데모를 뭘로 만들까요? 유니티, 언리얼. 데모는 사람들 눈에 혹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언리얼로 만들겠죠.
네. 데모는 언리얼.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왜? 사람들 눈에 홍보 효과가 빡 와다니까. 아니 국책과제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결국엔 국책과제가 대중한테 쓸모 있게도 중요하지만 대중한테 이런 걸 하고 있다라는 어필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때는 퀄리티가 어느 정도로 급으로 좀 나와주면 좋아요? 언리얼급으로 나와주면 누가 보더라도 야 이거 진짜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봅니다. 게다가 언리얼 같은 경우에는 네, 퀄리티 리얼리티 그렇죠. 퀄리티하고 리얼리티는 언리얼 쪽이 좀 더 강하다고 보실 수 있고요. 대중성은 유니티가 강하다고 볼 수 있고요. 라이트한 거, 아까 아기자기한 그래픽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유니티 데모 뭐 릴이라든가 사양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릴 영상이나 트레일 영상 같은 거 한번 보시면요. 거기는 인디스러운 컨텐츠 디자인들이 되게 많아요. 몽환적이고 약간 아트 느낌도 약간 인디 아트 느낌의 이런 컨텐츠들이 많고요. 또 카툰 느낌의, 툰 느낌의 이런 것들 많고. 언리얼 쪽은 어때요? 툰 느낌이더라도 번쩍번쩍거리고 완전 고화질의 느낌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VR을 만약에 대응하신다. 메타버스 쪽에서도 PC나 VR 이런 쪽으로 대응하신다라고 하시면 어때요? 그리고 고사양의 이런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대응하신다 그러면 언리얼 쪽으로 하시는 게 조금 더 사용자들을 더 어필하기 좋고 그렇습니다. 자, 이게 언리얼하고 유니티하고 차이점이니까 이 엔진을 선택하려고 하실 때 완전 대중적이고 그리고 개발자들을 구하기 쉬운 거는 아무래도 유니클로 쪽이 사용자가 많으니까. 그럼 언리얼은 왜 사용자가 없냐? 고가라고 했죠. 엔진이 비싸다? 그게 아니라 언리얼 라이센스 정책을 보시면 게임 쪽이나 이런 것들은 매출의 몇 프로 보통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수익의 몇 프로 해가지고 들어가서 보통은 그거는 협의 단계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엔진 프로젝트 할 때 그러면 턴키 라이센스로 이거 얼마 주고 살래?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내부 그 에픽 게임즈 내부 엔지니어한테 들은 거는 일반 게임이 아닌 빅게임 분야에서는 거의 무료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라이센스 정책은 에픽게임스 쪽에다 문의를 해보시면 언리얼 쪽에다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들었던 거는 빅게임 쪽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무료라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뭐 그거는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 고가인데 이게 비싸다. 그 라이센스가 비싸다. 그거보다 뭐가 비싸냐? 기술이 비쌀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가방은 1,000만 원짜리 가방을 들었는데 내가 외부에다가 입고 있는 이 옷가지들은 어때요? 여기다 걸친 건 만약에 유니클로야. 가방을 얘를 내가 가방을 들었어. 너무 큰가요? 들었어. 근데 겉에는 다 유니클로야.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얘가 너무 튀죠. 그죠? 얘만 혼자 나 홀로 반짝. 아, 요거. 그죠? 조금 부끄러운 느낌이 나죠. 얘가 제대로 빛이 나려면 자연스럽게 묻어놔야겠죠. 모두가 걸친 것도 뭐가 돼야 돼요? 명품이 돼야겠죠. 그래서 개발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거는 얘를 제대로 소화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나 자신도 뭐가 돼야 돼요? 명품이 돼야 되는. 내가 걸치고 있는 다른 기술들도 명품급으로 좀 올라가 줘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얘가 가진 추구하는 여기다가 우리한테 제공하는 기술 자체가 너무 완전 명품스럽다. 이런 건 아닌데 어, 사용자 측면에서 유니티는 완전 대중적이다 보니까 아무나 다 할 수 있게 해서 하려고 하는 측면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랭귀지 측면은 C샵이라는 언어를 대응을 하고 있고요. 언리얼은 C++라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딱 두 개만 보면 이거 같은 뭐 서로 다 어려운 거 아니야? 나는 컴퓨터 언어는 잘 몰라서 어차피 나한테는 다 어려워 하실 수 있는데 개발자들도요. 얘는 쉬운데 얘는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언어 레벨에서 얘가 조금 더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 근데 사실 언어라 그건 안 해보셔서 그래요. 언어 C++는 제가 보기에는 얘하고 얘보다 절대 어렵다고 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어찌 보면 간단할 수 있습니다. 거의 제가 볼 때는 비슷비슷하다고 봐요. 그 다음에
유니티에서 제공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얘는 블루프린트라는 애를 제공을 해요. 뒤에서 우리가 블루프린트를 알아볼 텐데 블루프린트는 최근에 그 OTT 쪽 이런 쪽 하는 뮤직비디오나 방송이나 그다음에 영화 제작에서 언리얼을 활용하고 있는 업체들 몇 개를 만났는데 그 업체들은 이쪽 엔지니어를 보유하고 거의 없더라고요. 자, 그 업체들은 이 C++ 레벨에 다룰 수 있는 엔지니어를 거의 두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요 엔지니어를 두고 있어요. 요 사람들을. 얘는 비주얼 스크립팅이라고 해서 우리 뒤에서 배우겠지만 어떤 이 노드 기반의 얘네들 이렇게 요거 다음에 요거 해 이렇게 해서 연결시켜주는 형태예요. 시각적으로 해서 해주는 거라서 어떤 기능을 나열하고 요거 플레이 해줘 이런 식의 형태들로 작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보다는 확실히 엄청나게 가벼운 수준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디자이너라는 거는 기획자가 될 수도 있고요. 설계하는 디자인 파트에서 그 다음에 그래픽 파트, 그래픽 디자이너도 될 수 있고요. 그쪽 두 개의 파트 안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 요거를 제공해요. 엄청나게 이게 막강해요. 예전에 제가 코딩 가르칠 때, 코딩 초반에 가르칠 때는 블록 코딩이라는 거 아세요, 혹시? 네. 요즘에 초등학교들 되게 유명한 거 있어요. 블록 코딩이라는 거. 그것들 이용해서 초반 개념을 잡고 넘어갔거든요. 그 다음에 C 플러스나 이런 둘 중에 하나를 그 다음에 들어가는데 블루프린트를 언어를 하면 그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요거 하나가 아주 기가 막히게 대응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로직을 논리적인 흐름을 잡아가는데 그다음 프로그래밍적인 기초를 잡아가는데 그다음에 요것만으로도 충분히 OTT 시장이나 이런 영화 만들고 이런 쪽 시장에서는 얘만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정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메타버스 콘텐츠 만들거나 그런 쪽에 할 때는 얘만으로는 했다가는 프로젝트 망할 수 있고요. 같이 써서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고가라고 하지만 우리가 심리적인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아가지고 넘어가기가 되게 어려운 게 유니티에서 언리얼 쪽으로 넘어가는 어려운 게 바로 그런 부분들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해보면 진짜 별거 아니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자료도 얘가 유니티가 초반에는 먼저 선점을 했기 때문에 자료가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그 제조사 유니티하고 언리얼 그 각각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학습 튜토리얼에서는 언리얼이 훨씬 더 방대해요. 그 정도로 하고 됐습니다. 잠깐 5분 정도만 직군 잠깐 얘기하고 잠깐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할게요. 직군은 크게 보면 디자인 파트, 기획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픽 파트에서 이제 아트 파트가 있어요. 그래픽 디자이너.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을 숨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프로그래머라는 직군이 있죠. 그렇죠? 이런 직군들이 흔히 여기에는 이들을 다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개발자라고 해요. 근데 흔히 개발자라고 하면 요 사람만 얘기하는데 이거 업계에 와서 이런 얘기하면 이들 완전 다 발끈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해서 발끈해요. 개발자는 요 직군들이 다 포함이고요. 여기에는 뭐 마케팅도 다 들어올 수 있고요. 누구도 들어올 수 있고 BM 설계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합쳐져서 개발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저는 이렇게 세 가지 파트만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 프로세스상 기획에서 기획서를 써서 이쪽에다 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수정해달라, 저렇게 수정해달라, 이것도 이렇게 해서 가죠. 그 다음에 이렇게 주고, 아트에서도 자기가 한 결과물을 어떻게 만들죠? 만들어서 이렇게 주는, 이렇게 파트예요. 그 다음에 이 최종 결과물을 프로그래머가 보통 아웃풋을 이렇게 찍게 되는 이 구조로 되어 있어요. 구조를 보면 어때요? 깔때기처럼 프로그래머한테 몰리죠. 그렇죠? 구조가 보면 결과물을 누구한테 줘야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느냐? 프로그래머한테 줘야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구조예요. 이게 기존 어떤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직군들이 있을 때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 때 이렇게 제작하려고 하는데 유니티나 언리얼이나 이런 최신의 인기 있는 엔진들이 추구하는 건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문제가 많아요. 밤은 누가 셀 것 같아요. 딱 보니까. 딱 봐도 밥은 누가 세? 요 사람이 밥은 세야 될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억울하잖아.
다 같이 돼야지. 그래서 예, 요 직군들을 요렇게 나눠 놓습니다. 이런 작업 파이프라인을 기획, 그다음에 아트, 그다음에 프로그래머 이렇게 있다면 이 직군들이 모두가 뭉쳐가지고 최종 결과물을 함께 찍어내는 구조예요. 다 몰렸던 게 아니라 이들한테는 아까 레고 블록 말씀드렸죠. 각자의 레고 블록을 컴포넌트들을 하나씩 주는 거예요. 아트는 아트의 레고 블록이 들어가 있고요. 프로그램은 프로그래머의 레고 블록이 이렇게 배치가 됐어요. 이들을 다 조립해서 뭘 만든다고요? 액터, 결과물을 하나씩 만들죠. 그렇죠? 네. 각자의 레고 블록을 만들어서 조립해서 만들어내는 형태예요. 그렇게 해서 모두가 다 어떻게 병렬로 아웃풋을 찍어내는 거예요. 자, 작업 속도는 얘가 더 빠를까요? 얘가 더 빠를까요? 당연히 얘가 빠르겠죠. 아트가 예, 아트가 프로그래머한테 이미지가 하나 수정이 됐어요. 이미지 하나를 수정한 거를 줬어요. 근데 그걸 수정할 일이 1000번이 생겼다고 치죠. 그럼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계속 수정하다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20번, 100번 하다 보면 아, 너 또 수정할 거구나. 그죠? 예, 이런 선입견이 생겨요. 그러면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됩니다. 아, 너 주는 거 어차피 최종 아니잖아. 하면서 적용을 안 해. 그다음 체크리스트, 버전 단계별 체크리스트가 나오면 그때 요거 수정 안 됐습니다. 딱 나오면 지금이네 하고서 지금 수정하죠.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한 번에 짠 하고 그리는 게 아니라 짠 하고 그려지는 게 아니라 밑그림을 그리고 뭐 색칠하고 막 해서 몇 번씩 덧칠하면서 그리잖아요. 그 과정이 다 생략돼서 들어가게 되죠. 한 번에 사진 찍듯이 그릴 수 있는 디자이너는 없죠. 근데 그걸 원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퀄리티가 나아지는 결과물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고 수정 사항들을 계속해서 해낼 수 있는 그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후자에 있는 이 방법을 보면 어때요? 아트 쪽에서 프로그래머한테 부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계속 내 레고 블록을 업데이트 치면 어때요? 아웃풋이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죠. 1000번, 10,000번 내가 계속해서 수정해서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기간, 같은 작업을 한다고 하면 이쪽이 훨씬 더 좋은 퀄리티의 양질의 컨텐츠들을 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어떤 작업이 생기냐면요. 당연히 기간이 줄어요. 왜? 엔진에서 다 중요한 기능들을 해주고 병렬 처리하면서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어때요? 직군들이 해야 되는 것들을 어떻게 엔진에서 많이 해주다 보니까 비용도 줄고요. 기간이 준다는 건 당연히 비용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퀄리티는 비용도 줄고 기간도 줄었는데 퀄리티는 어떻게 될까요? 병렬 처리로 100번, 20번, 1000번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어때요? 퀄리티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진행할 때 각각의 직군들끼리 어떤 방식으로 예전에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느냐 아니면 이런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어때요? 퀄리티, 비용, 기간 이 모든 것들을 선정할 때 정말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언리얼로 무조건 그냥 이렇게 만드는구나 저렇게 만드는구나 이것만 배우셔가지고는 사실 프로젝트 들어가면 망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돼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각자가 책임지는 레고 블록 이렇게 들어가서 작업을 해주셔야 정확하게 언리얼 엔진이 추구하는 이점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